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어떤 사건이 있던 곳인데 그 사건과 관련된 영가가 나타난다더라 그런 곳들, 어떤 사건이 없었어도 영가들이 나타난다더라 하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을 우린 심령 스팟이니 심령 명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개인은 물론 담력 테스트를 하는 모임도 있고, 예전엔 그런 모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심령 스팟을 찾아다니며 공포를 즐기던 분들의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별담은 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별담은 강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별담은 강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대 때, 이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네요. 당시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오컬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넷이랑 말이죠. 그러니까 저까지 5이 되는 거죠. 오컬트 모임 내에서도 소수 멤버만 가본 경험이 있는, 하지만 거기서 일단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악의 장소로 불리는 그런 심령 스팟으로 캠핑을 하러 갔었는데요. 전 거기서 처음으로 잊지 못할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 캠핑 장소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가자고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가 6.25 때 손꼽히는 격전지 중 한 곳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엔 화전민 마을이 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을이 생긴 뒤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들 도망치다시피 그 마을을 버리고 이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동호회에서도 거길 아는 사람도 적지만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자고 말을 꺼낸 사람도 회원 중 거기서 경험한 사람 말을 듣고는 자기 친구랑 둘이 가려다가 아무래도 겁이 좀 나니까 그래서 셋을 더 모아서 같이 가자고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그랬거든요. 그 정도 장소면 모임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나머지 둘도 처음 듣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장소는 확실히 아는 거냐고, 확실히 찾아가긴 갈 수 있냐고. 그땐 그랬어요. 그 장소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없이 그렇게 유명한 장소라면 뭔가 사건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가자는 둘 빼고 저까지 나머지 셋은요, 그냥 1박 2일 놀러 갔다 온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말이죠.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경기도 연천군 지나서 에 있는 곳인데 가는 곳이 험한 산도 아니고 오히려 야영하기 좋다고, 화전민이 살던 마을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둘도 말만 들었지 거길 가본 적은 없는 거죠. 그곳에서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은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캠핑 짐들을 싣고는 둘 셋씩 나눠 타고 극악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선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갔는데요, 30분 정도 산길 경사로를 가야 했고요. 말처럼 길이 험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니 말한 것처럼 마을이 있었던 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텐트 치기에 좀 적당한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2개 치고, 지금은 타프니 테이블이니 뭐니 뭐 캠핑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땐 그냥 텐트만 2개, 다른 장비들이나 그런 건 없고요. 기껏 해봐야 코펠의 버너랑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전부죠. 그때 딱 맞춰서 해가 저물고 어두워져요. 그렇게 어둠이 내려앉으니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작게 모닥불 피우고 저녁 준비를 간단히 해서 한잔하면서 오컬트 모임이지만 대화는 그냥 사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연애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그때 텐트를 나란히 칠 수가 없어서 말이죠. 하나 치고 조금 떨어져서 하나를 쳤거든요. 그렇다고 둘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니고요. 일행들은 앞에 있는 텐트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전 그 뒤쪽에 있는 텐트에서 자기로 했었는데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도무지 버티질 못하겠대요. 자리를 보니까 일행들은 점점 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그랬죠. 일행들은 내일 아침에 무사히 보자는 정겨운 인사를 나눠주고, 전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리 정해놓은 텐트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눕기 편하게 맨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웠고, 그리고 그렇게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엔 말이죠, 제가 잠자리가 바뀌는 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무짓하거든요. 그래서 1박으로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뜬 눈으로 지새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행 중 한 명이 들어와서 옆에 눕는지 기척이 느껴져요. 전 그때 그 기척에 잠깐 정신이 들었고요. 그때 축축하고 좀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밤이슬이 내렸나 싶은, 빗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들어왔냐느니, 얘기는 끝났냐느니, 잘 자라느니 이런 말도 걸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텐트 쪽으로 붙어서 돌아눕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암만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몸은 진짜 피곤하고 눈도 떠지지 않는데 머리가 엄청 무겁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말이죠, 그때가 한여름인데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몸도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전 그때까지 귀신은커녕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거든요. 이상한 곳들로 간다고 모여서 가도 이상한 느낌을 받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땐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때부터 눈도 감기지 않아요. 그냥 엄청 무섭다는 표현까지만 할게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분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애써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한다면 말이죠, 사람이 쓰는 말로는 엄청 무섭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보면 맹수 앞에 놓인 그런 먹잇감들 있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고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뭔가가 제 어깨를 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청 축축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데 그건 손길처럼 느껴졌고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목 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상태에서 그건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본능이겠죠. 그런데 몸이 그냥 굳은 상태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때 제 모습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북어 같은 거 보면 입 벌리고 있잖아요. 몸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축사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풍겨와요, 등 쪽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망쳐야 한다든지 괜히 왔다든지 뭐 그런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어떻게든 말해보라며 사람이 쓰는 언어 중에 공포, 그것뿐이에요. 그것도 머리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는 거죠.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입에선 침까지 좀 전보다 더 나와요. 그런데 딱 그때 갑자기 텐트 지퍼 열리는 소리, 그리고 큰 소리로 절 부르는 소리. 일행 중 한 명이 들어오더니 절 막 흔들어요. 전 그때 정신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상대도 흐리게 보이는 멍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명은 절 흔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뒤에 서 있고. 그런데 뒤에 서 있는 거 저희 일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일행 뒤에 서 있던 건 말이죠, 헝클어진 긴 머리에 옷이 굉장히 더럽고 여기저기 온전한 것도 없었어요. 젖어 있는 것처럼 다 축 처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뒤로 둘이 더 들어와요. 일행이에요. 둘도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기어오는데 그 서 있는 여자를 지나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다는 걸요. 그때 텐트가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천장에 머리가 닿아야 하는데 그 여자는 절 흔드는 일행이랑 다른 두 사람, 그 어깨 바로 위에 상체만 있는 상태로 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고 보니까 텐트 밖이었어요. 정신이 들면서 보니까 일행 셋이 절 잡고 있더라고요. 일행들 말이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텐트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텐트 밖으로 정신없이 막 기어가니까 그때 일행들이 절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텐트 앞에 말이죠, 사람들 모습이 보여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거기 있던 일행 하나랑 경찰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고,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셋이 저한테 괜찮냐고 텐트 접고 나가야 한다고. 전 그때까지도 완전히 멍한 상태였고, 얼떨결에 일행들 따라서 내려오는 모양새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차까지 내려온 뒤에 술을 마셨으니 운전은 못하니까 차 주변에 자리 펴고 앉아서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들 묻는데 처음엔 말을 못하겠어요. 그때까지도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제가 천천히 얘기를 꺼냈어요. 텐트 안에서 제게 있었던 일들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이죠, 거기 일행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좀 전 저처럼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에 겁을 먹은 듯한 그런 표정들로 말이죠. 그리고 제 얘기가 끝났을 때 일행 중 하나가 하는 말이, 일을 보러 갔다가 제 텐트 뒤쪽 조금 더 가서 사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여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왔고요. 일행이 절 데리러 들어왔을 땐 다들 현장에서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그쪽 조사를 해야 하니까 텐트를 걷어야 해서 절 데리러 들어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깨우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눈이 뒤집혀서 텐트 바닥을 긁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 그때 제가 돌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몸은 경직된 채로 입은 벌리고 있고, 그때 제일 처음 들어와서 절 말리던 일행 말이 그때 제 힘이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행이 다른 일행들을 부르니까 둘이 더 들어왔던 거고요. 그 뒤에 우린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일행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거 나중에 모임 게시판에 올릴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할까 하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갔던 다른 일행들도 그렇고 거기서 있었던 어떤 사건과 제가 경험한 일이 우연치고는 깊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들에 그게 무슨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다들 말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그 일은 그만큼 모두에게 살떨리는 살벌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 그 뒤에 그 모임에서 나왔고요. 다시는 뭔가가 나온다는 곳엔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별담은 강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내주신 사연 장소 저도 아는 곳이라 좀 놀랐었어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캠핑 좋아하는 지인에게 좋다고 얘기 좀 들었던 곳이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혼자라면 모를까 그런 심령 스폿은 여럿이 가도 무서울까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일행이 있는데도 무서울까요? 그렇게 여럿이 있어도 결국 나타날 존재는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지명이라든지 동네 이름, 저수지 같은 곳인데요.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되고 불려지는 이름 말고 그 지역 사람들끼리 따로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로 군위할배지 같은 저수지의 경우엔 밤에 낚시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말을 건다죠. 그래서 할배지로 불렀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귀신 좀 안다는 낚시꾼들은 할배지 하면 거의 다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로 행정 지명이 아니라 특정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 좀 있죠. 혹시 그런 곳들 아시는 곳 있으세요? 이번 사연도 그런 곳들 중 한 곳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 낚시를 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 장소가 거기가 경남 이라고 거기 작은 저수지였더랬죠. 낚시 채널에서 보고 괜찮아 보이길래 그래서 같이 낚시하는 친구 둘하고 며칠 날 잡고 다녀온 거였는데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선 방송에서 대충 알려준 저수지가 어디쯤에 있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낚시꾼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나온다더라고. 낚시하다 귀신 본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요. 처음엔 그 말에 더 혹한 것도 사실이고, 귀신 나온다는 말에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을지 하는. 평생 귀신 얘기만 들었지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실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으면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막상 가려니까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그중 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저수지 다 가서 좁게는 시골 도로 건너편으로 집들이 몇 채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동네에 그 가게가 있길래 이것저것 뭐 좀 더 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살 겸 동네 가게에 들렀더랬죠. 우리가 들어가니까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세요. 우린 물건을 사면서 이제 손으로 저수지 방향을 가리키면서요. 할머니, 저희가 이 저수지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나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가게 할머니가 어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수지 이름 말하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거든요. 그랬더니 귀문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귀문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할머니 말이 낚시하러 왔냐고. 그런데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거기 귀신 나와서 거기 마을 사람들도 밤이 되면은 그 근처로는 안 가려는 곳이라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가게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긴 제대로 왔네 했죠. 방송에서 말한 거랑 지명은 다르지만 내용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본 사람도 많다는 거, 그거랑 할머니가 말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가게에서 나와서 하다 하나씩 물고 서둘러서 저수지 쪽으로 차를 몰았죠. 저수지까지는 옛날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차 철도가 있고, 그 철도 밑으로 겨우 차 한 대 지날 정도로, 그 정도 폭으로 작은 비포장 도로가 있었는데요. 길이 움푹 파진 곳도 많고 좁고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저수지는 생각보다 넓었는데요. 또 거기서는 좀 공간이 넓게 나와요. 그래서 차를 그 낚시하려는 곳 바로 위에 뚝방에 주차를 할 수 있었고요. 살짝 바깥쪽으로 비포장 도로도 있어서 신경 쓸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본 것보다도 실제로 보는 게 더 괜찮아 보였어요. 맨날 낚시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와서 그런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경치도 분위기도 낚시의감도. 그때까진 말이죠. 서로 2m? 3m? 한 그쯤 떨어져서 각자 낚시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해가 떨어졌고 다들 낚시 준비를 마치고 모여서 간단하게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요. 조금 이상한 분뇨 냄새? 비료 냄새?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역한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말이죠.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일행 중 하나가 가을 비료 주나 보다고, 아무래도 가수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고. 그때가 귀뚜라미 우러제끼는 가을이었거든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가수원 같은 곳에 가을 비료를 준다더라 이런 말을 해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역할 수가 없어요. 근처에 무슨 축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그 냄새보다 더 독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환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다 다들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내려놓고 자리 정리하고 다시 각자 자리로 가서 낚시를 했더랬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과수원이든 뭐든 비료를 줬다고 치자.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도착했을 땐 냄새가 나지 않다가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밤이 된 뒤부터 냄새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 설마 그 밤에 비료를 뿌렸을 리는 없겠고, 바람에 실려온 냄새도 아닌 게 그땐 바람도 불지 않았거든요. 달도 뜨지 않은 밤에 별도 없이 어두컴컴한데 물 위에 전자캠 있지만 빛이 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낚시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낚시를 했네요. 다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챔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왔다 하면서 휙 하는, 낚싯대를 힘차게 치는 소리죠. 정말이지 진짜 그날은 그게 처음 입질이었거든요. 셋 다 반응이 없다가 그때 그렇게 그 친구한테 입질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나 다른 하나는 오하는 분위기였죠. 시선은 각자의 찌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입질이 들어와서 낚싯대를 챈 그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아니, 비명을 질러요. 엄청 놀란 듯이. 그래서 그 친구 쪽을 봤거든요. 그때도 그 친구는 뭔가에 엄청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잡고 있는 낚싯대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뭔 일이 있나 보다 싶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랑 다른 친구가 그쪽으로 갔죠. 그때 그 친구는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막 손가락으로 물이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막 저기저기 하면서요. 근데 저나 다른 친구가 봤을 땐 거기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보인다고 그러냐고, 안겁도 없다고. 그런데도 친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앞에 있었다고. 확실히 사람 모습인데 상체만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 앞쪽으로 몇 미터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저나 다른 친구는 그러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가뜩이나 낚시도 안 되고 신경 쓰이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옷색까지 봤대요. 등산 점퍼처럼 보였고 노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눴고요. 그러다 냄새도 역하고 낚시도 안 되고 그래서 며칠은 됐고 해 뜨면 그냥 일찍 돌아가자고, 아침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고 돌아가려고 자리 정리하는데 낚시꾼 몇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거기가 처음인데 손맛 좀 봤냐는 말부터 해서 그래도 밥 준 자리가 더 낫겠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낚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뭐 어차피 우리는 자리 뜰 거니까 뭐 낚시를 하든 밥을 먹든 뭐 신경 쓰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 있는 뚝방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고, 차에 짐을 정리하는데 친구가 속이 너무 안 좋다면서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녀오라고. 그리고 짐 다 정리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돌아간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밑에서 비명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그리고 그때 딱 맞게 자연으로 돌아갔던 친구가 돌아왔고요. 그때 저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낚시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물에서 익사체를 인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희 쪽을 보면서 아저씨 시체요 시체 이래요. 그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셋 다 기겁을 한 게, 그때 인양하는 익사체가 얼핏 보였는데 뚝방에서 보니까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는데 옷색이 노란색이에요. 분명히 노란색.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때 저랑 다른 친구는 그 물에 떠있는 사람을 봤다는 친구, 그 친구를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왜 그렇게 거기서 악취가 났었는지도 이해가 됐고, 그때 저랑 다른 친구는 그 친구한테 익사체 떠오른 걸 봤나 보다 하고 말했거든요. 얼핏 보이는 옷색도 친구가 말한 거랑 같고, 그리고 자리도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자기가 본 건 확실히 상체만 물 위에 떠있는 온전한 사람 모습을 한 여자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들은 누가 귀신 얘기를 해도 그게 가볍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밤낚시를 할 때면 그때가 가끔 생각나네요. 낚시 방송에서도 나왔던 그 귀문지에서의 경험이 말이죠.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에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한다고 물을 한참 동안 오래 쳐다보면 말이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밤엔 이게 땅인지 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앞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보인다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대낚시 경우라면은 찌가 있는 자리, 거기가 앞만 멀어도 분간하지 못할 거리는 아닌데, 그리고 같은 노란색, 우연치고는 좀 진짜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뭔가 짜릿한 사연이 있는 곳인데,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흉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에 여럿이 가서 야영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럿이라면 살짝 무섭겠지만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 사토시가 직접 경험했다고 들려준 얘기고요. 사토시는 이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당시 충격으로 학교도 거의 한 달간 쉬느라 나오지 않았었죠. 사토시는 오컬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졸업반 여름방학이 끝날 쯤에 동아리 멤버 친구 셋하고 사토시까지 넷이죠. 졸업 전에 진하게 평생 남을 추억이나 만들자면서 캠핑을 갔다네요. 이미 9월 말이 다 되어가는 시기죠. 그쯤엔 피서객들도 다 빠져나간 시기니까 캠핑장인 사토시 일행 외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사토시 일행. 지금부터 편의상 사토시 친구들을 히로시, 마사키, 타이치라고 할게요. 그렇게 자리를 잡은 넷은 바베큐까지 만들어서 기분 좋고 거하게 한잔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마시고 보니 주인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 모닥불을 피우고 또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법 시간이 지났을 즈음 소변 좀 보고 오겠다면서 히로시가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턴 셋이서 마시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히로시가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해서 낭떠러지에서라도 뭐 구르기라도 한 거 아니냐는 등 뭐 이런저런 걱정 반 농담 반 섞어서 말을 했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모두들 진지하게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점에서 마사키란 친구가 자기가 히로시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히로시가 간 그 어두운 숲 쪽으로 걸어갔다는데요. 그 뒤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히로시도 히로시를 찾으러 간 마사키도 돌아오지 않더래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사토시랑 같이 있던 타이치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자긴 지금부터 둘을 찾으러 갈 테니 사토시는 지금 곧장 산을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런 말을 사토시에게 하고는 후레쉬를 한 손에 들고 둘이 사라진 숲속으로 달려갔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토시는 마지막에 달려간 타이치가 사토시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네요. 그 시간에 혼자 산에서 내려가는 것도 좀 무섭고 무엇보다 타이치가 둘을 데려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셋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땐 산짐승 소리도 들려오고 캠핑장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엄청 무섭더라는 거죠. 그러던 그때 문득 사토시는 친구들과 캠핑 계획을 세울 때 일이 생각났다는데 상황이 캠핑 가기 3주 전에 그 넷이서 학내 휴게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히로시가 하는 말이 이제 졸업인데 오컬트 동아리답게 가보자고, 진짜 괜찮은 캠핑장인데 그게 실은 숨은 그 신명 명소라고. 캠핑장은 옛날에 성이 있던 장소였는데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성이 함락됐고 그 뒤 그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이 정도면 오컬트 동아리 멤버인 자기들한테 모자라지 않게 어울리는 장소 아니겠냐는 말까지. 그러니까 마사키가 히로시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아는 내용이라고. 거기 그러니까 사토시랑 친구들이 캠핑한 그 장소죠. 거기 그 성이 함락된 날짜에 산을 오르며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아냐고. 이게 그 캠핑장에 숨겨진 뒷얘기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고 무서운 표정까지 지으면서 말이죠. 사토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 거 다 그냥 전설이라고, 그런 말들이야 어디에나 흔히 있지 않냐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별스럽지 않게 넘겼던 거죠. 사토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말이죠. 친구 셋이 지금 자기를 놀리려고 그런 거라고, 그게 분명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새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오라고, 그만 놀리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셋이 사라진 숲속을 걸어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를 계속 걸어도 새 사람이 보이지 않네. 혹시 다시 캠핑장으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리로 가봐도 없고 그렇게 캠핑장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사토시. 친구들이 말한 전설이 점점 실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쯤 되니까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피웠던 모닥불만 끈 뒤로 짐이랑 텐트랑 그냥 다 그 자리에 둔 채로, 그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둔 채로 산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산기슭까지는 외길. 그런데 길을 따라 내려간 끝에 도착한 곳은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캠핑장. 그러니까 사토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이럴 리가 없다고,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걸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서움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오르는데 진짜 그때 느껴지는 그 공포라는 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몇 번이나 그 길을 내려갔지만 사토시가 도착한 곳은 다시 그 캠핑장. 그때 사토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산이 마치 자기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 그쯤 되니까 사토시도 무섭고 떨리고 지치고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죠. 제발 산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떠오르고, 그리고 텐트 안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건 꿈이라고, 계속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사토시는 겁에 질려서는 몸을 둥글게 말아서 웅크린 채로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렇게 그대로 밤을 보냈나 봐요. 사토시.
그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해가 뜨고 아침이 된 줄도 몰랐었다고 그래요. 사토시는 텐트 안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텐트 주위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다행히도 분명히 그건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더래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도 그냥 눈 꽉 감고 텐트 안에 웅크려서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거 정말 심하다는 말이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 갑자기 그 텐트 지퍼가 열리는 소리. 사토시는 그 소리에 놀라서 그제야 텐트 입구를 본 거죠. 그리고 그때 들어온 건 경찰. 그리고 경찰은 사토시를 보자마자요,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텐트 밖으로 나와보라고. 사토시는 경찰 말에 조심히 텐트 밖으로 나갔고, 그때 보니까 텐트 근처엔 경찰들이 몇 있었다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사토시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지금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사토시는 아직 밤중에 경험한 그 공포가 가시지 않은 채로 횡설수설하면서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저건 뭐지? 그러더래요. 얼굴을 슬며시 들면서 사토시 뒤편 그 위쪽을 가리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토시는 그 경찰이 가리키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경찰 시선 끝쪽이 가리키는 곳을 봤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토시 눈에 들어온 건 말이죠. 텐트에서 제일 가까운 나무 위에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는 3명의 친구 모습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연이 있는 캠핑장에 놀러간 사토시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처럼 산을 내려오지 못하게 된 사토시의 새 친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토시의 친구들은 밤새 안 좋은 일을 당한 걸까요? 아님 애초에 사토시는 죽은 친구들과 캠핑을 갔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